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인 여자입니다. 여기에서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면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아주 충격적인 일을 얼마 전에 겪었는데요.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되짚어봐도 아주 놀랍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대가 될 때까지 연애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공부만 하다 보니 남자를 만나보지 못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일만 한다고 연애를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애를 하지 않으니까 남자와 대화하는 것조차 저는 힘들더라고요. 누군가 저한테 조금이라도 잘해주면 금방 흔들리고, 설마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착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너무 답답했는지 주위에서 소개를 시켜준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자리가 너무 불편했고 자연스럽게 남자를 사귀고 싶었기에 항상 기회를 쳐냈습니다. 이제 30대가 되니 주위에서 하나둘씩 결혼을 하더라고요. 결혼식에 갈 때마다 친구들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걸 보면 저도 결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도 다들 언제 시집 갈 거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젠 지쳤고 하루빨리 남자를 만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런 저에게 소연이라는 친구가 한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소연이는 저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서로 직장인이 될 때까지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죠. 수연이가 외국에서 잠깐 살고 있는데 수연이가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저일 만큼 저희 둘은 정말 각별하고 잘 맞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수연이가 연락이 와서는 저와 너무 잘 맞을 것 같다며 한 남자를 소개받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수연이가 외국에 있으니 당연히 외국 남자인 줄 알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고 소연이가 하는 말에 집중했습니다. 소연이는 저와 워낙 친하다 보니 저의 성향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남자와 잘 맞을지 알 거라고 생각했죠. 원래라면 제가 소개는 잘 받지 않는데 이제 나이가 차기도 했고 하루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남자를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우연히 그 남자가 고향에 가기 위해 이번 주에 한국에 온다고 했고 그날에 맞춰서 그 남자와 저는 만나기로 했죠. 상대 남자를 만나기 전 너무 떨려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머릿속에는 소개팅 생각만 가득했고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생각도 해놨죠. 그러다가 소개팅 날이 되었고 저와 그 남자는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생기고 성격도 좋더라고요. 매너도 좋으시고 제가 하는 말에 경청도 잘해주셔서 만족한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지고 대화도 끊임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이 세상에 저와 그 남자밖에 없는 듯이 서로에 집중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저에게 먼저 연락처도 물어봐주고 다음에 또 보자고 해주었죠. 첫 만남은 너무 좋았고 그 남자가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저희는 매일 만났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저와 너무 잘 맞았고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준 소연이한테도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희는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잠깐 한국에 들린 거라 며칠 뒤 바로 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고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남자한테 고백을 받았습니다. 저와 연애를 해보고 싶다고 했고 저는 당연히 그 고백을 받았죠. 그렇게 저는 첫 연애를 장거리 연애로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수연이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사귀기로 했다며 이런 남자를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그런데 수연이는 바쁜지 제 연락을 보지 않았고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수연이가 답장을 하지 않아도 저한테는 남자친구가 있으니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매일 영상통화에 전화도 하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더라고요. 이 행복이 과연 끝나면 어떡하나 싶었지만 제 걱정과 달리 저희는 오랜 기간 연애를 했습니다. 장거리 연애라 자주 못 보기는 하지만 그만큼 서로 너무 애틋했어요. 많이 못 보면 반년 가까이 못 보지만 그래도 기다릴 수 있었죠.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 나라로 가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한국에 오기도 합니다. 남자친구와 소연이는 같은 나라에서 지내고 있으니 셋이서 자주 만나기도 했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저의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더 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5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다들 축하해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결혼과 동시에 한국에 있는 회사를 다니기로 해서 해외를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소연이도 그때쯤 한국으로 돌아왔죠. 저와 남자친구는 부부가 되었고 한국에 와서도 소연이와 셋이서 자주 놀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집도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동네와 소연이의 직장이 멀었는데 소연이가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며 자신의 출근 시간을 감당하면서까지 저희 동네로 와서 살았죠. 그래도 저는 친한 친구가 가까이 있으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퇴근을 하고 나서 같이 술 한잔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남편까지 있으니 집에 돌아가고도 싶었죠. 소연이가 술을 먹자며 자주 부르긴 했지만 그 당시 저와 남편은 신혼부부였고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소연이의 부름에도 몇 번 나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계속 반복되니 소연이가 많이 외로웠나 봐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쯤 소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혼자서 술을 먹은 건지 혀가 잔뜩 꼬여서는 자신을 좀 데리러 와달라고 했죠. 저는 차를 몰고 소연이를 데리러 갔고 저희 집에서 재웠습니다. 다음 날 해장을 해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소연이가 술이 떡이 된 채로 이불 위에 누워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옆에는 남편이 서 있었고 저희 둘은 소연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죠. 소연이는 혼자서 중얼거렸는데 저는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거든요. 내가 네 남편이랑 사귀었던 사이인 건 넌 꿈에도 모르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소연이와 제 남편이 과거에 사귀었던 사이라뇨.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고 옆에 서 있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죠. 소연이는 이 말을 내뱉고 바로 잠이 들었고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오랜 고민 끝에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소연이의 말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둘은 해외에 있을 때 만나던 사이였고 약 1년간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로 남편이 먼저 헤어짐을 고했고 결국 둘은 갈라섰다고 해요. 헤어지고 나서 길에서 우연히 몇 번 만났고 인사하면서 지내다가 결국엔 다시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은 전혀 이성적인 감정 없이 정말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고 해요. 그래서 소연이가 저한테 남편을 소개해 준 것이고요. 남편은 헤어지고 나서 소연이를 한 번도 여자로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솔직히 아내로서 많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인 소연이와 남편이 사귀었던 사이였다는데 어떻게 말을 해주지 않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때까지 셋이서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럼 남편은 현 여친과 전 여친과 함께 여행을 다닌 거잖아요. 소연이가 외국에 있을 때 자신이 만난 남자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외국인 남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라뇨? 저한테 전화로 이것저것 연애 상담을 하기도 했었고 너무 좋다고 난리도 피웠었는데 그게 모두 다 제 남편 이야기라뇨. 남편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고 남편과 대화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화도 났고 속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소연이를 마주하기도 힘들었고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소연이는 다음날 기억이 안 나는지 평소처럼 대했지만 저는 예전처럼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소연이도 남편에게 제가 왜 이런지 들었는지 저와 조금씩 거리를 두었습니다. 수연이와 남편이 같이 있는 것만 봐도 저는 둘 사이를 의심하게 되었고 집착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둘이서 이성적인 감정이 없다고는 했지만 제 상식상 헤어졌던 커플이 마냥 친구가 될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수연이와 조금씩 멀어졌고 만나는 횟수도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다 같이 술을 안 먹은 지도 오래되었고 연락도 잘 하지 않죠. 혹시라도 남편이 소연이와 연락을 할까봐 남편의 휴대폰도 검사를 하기 시작했고 의심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를 이해해 주었고 모든 걸 숨김없이 털어놔 주었죠. 저희 부부는 조금씩 돈독해졌지만 그동안 소연이는 저희와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먼저 소연이한테 연락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한때 친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멀어져서 조금은 아쉽긴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몇 달 뒤 소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오히려 놀랐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죠. 그런데 소연이가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결혼해. 너는 꼭 초대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해. 소연이가 남자를 만나는 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그만큼 소연이와 많이 멀어졌었다는 생각에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연락을 빌미로 소연이와 오랜만에 둘이서 만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소연이와 결혼하는 남자는 외국인이었고 장거리 연애 후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애 기간은 짧았지만 서로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평생 함께하기로 했답니다. 소연이가 드디어 마음 맞는 남자를 만났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고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어요. 소연이가 결혼함과 동시에 저희는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이가 결혼을 하니까 남편과 둘이 있어도 전혀 의심을 하지 않게 되었고 단둘이서 연락을 주고받아도 괜찮았어요. 항상 셋이서 만났다면 이젠 소연이 남편까지 넷이서 만나니까 더 재밌었죠. 저희는 부부 동반 모임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서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소연이네 남편이 해외에서 일을 해서 한국에 오는 날이면 꼭 저희와 놀았죠. 그만큼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았고 다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가 저에게 말하지 않은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혼전 임신을 했던 거였습니다. 저희는 생각보다 배가 너무 빨리 나와서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소연이가 다 말해주더라고요. 혼전 임신을 해서 일부러 결혼을 빨리 했다고 말이죠. 솔직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가 임신을 한 건 축복이니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소연이의 임신 기간에 저는 소연이 집으로 자주 가서 손과 발이 되어 주었죠. 소연이네 남편이 한국에 잘 없으니 제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소연이가 만삭이 되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거의 다 와갔고 저는 그때쯤 아예 소연이네 집에서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새벽에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제가 도와주어야 하니 말이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촉이 좋지 않은 채로 잠이 든 날 새벽에 누군가 저를 깨웠어요. 바로 소연이었죠. 소연이는 얼굴에 식은땀이 잔뜩 난 채로 저를 흔들었고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이가 나오려고 한다고 말이죠.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고 소연이는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가 출산을 하는 동안 소연이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소식을 전달했죠. 한창 정신없이 이리저리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때 수술방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가 낳은 것도 아닌데 왠지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수술방에서 간호사 몇 명이 뛰어나왔다가 다시 뛰어 들어가고를 반복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고 저는 혹시라도 수연이가 위험한 건 아닐까 걱정을 했죠. 그리고 보호자인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들어가 수연이를 보았죠. 그런데 수연이는 괜찮았는데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께서 눈치를 보셨습니다. 무언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외국인 아니신가요? 네, 맞는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참. 저와 수연이는 멀뚱멀뚱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고 그때 간호사분께서 아기를 저희에게 보여주었죠. 그런데 아기의 생김새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혼혈아일 줄 알고 얼마나 예쁠까 싶었는데 아기는 토종 한국인처럼 생겼었어요. 저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고 저희들의 눈은 전부 수연이한테 가 있었죠. 수연이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과 동시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일단 급한 수술부터 끝내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와 수연이의 몸이 조금 괜찮아졌을 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것저것 캐물어도 수연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체 누구의 자식이고 남편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다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었어요. 저는 너무 답답했고 조금이라도 말해주어야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수연이는 눈물을 터뜨렸고 제 앞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기를 숨겨달라고 했죠. 나중에 다 설명하겠다며 말입니다. 결국 저는 수연이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수연이의 남편한테는 아기가 많이 아파서 볼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최대한 빨리 외국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수연이의 아기는 저희 집에 데려다 놨습니다. 수연이는 저희 집으로 와서 아기를 돌보기도 했고 잠시 약속이 있으면 저한테 육아를 부탁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도 수연이는 저에게 말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더 이상 수연이 남편한테 거짓말을 하기도 양심에 찔렸고요. 그런데 그날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이는 가만히 멍을 때리며 저희 집 거실에 앉아 있었고 저는 수연이의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기저귀를 갈다가 아이의 몸에 새겨진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익숙한 점의 위치였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는 그 점을 어디서 봤는지 생각해냈죠.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소연이 아이의 등을 보면 한가운데 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 남편도 똑같은 위치에 비슷한 크기의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행동을 멈췄고 머릿속을 굴렸어요. 이 아이의 아빠가 제 남편일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했죠. 제가 갑자기 정지 상태가 되어서 소연이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소연이를 똑똑히 쳐다봤습니다. 등에 점, 설마 애 아빠도 있니? 그 순간 소연이는 모든 걸 체념한 듯한 눈빛을 보였어요. 저는 소연이의 얼굴을 보고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소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 뒤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조용히 일어섰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화도 나지 않았고 너무 충격적이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보고 소연이가 제 등 뒤에서 엄청난 말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먼저 좋아했어. 근데 너랑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소연이는 제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도 제 남편을 잊지 못했고 더 오래 보기 위해 일부러 저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이렇게 결혼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이렇게 아이까지 낳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드라마 같은 상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성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는 두 사람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둘에게 남은 정이 탈탈 털렸고 아이와 소연이의 남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소연이가 저한테
그동안 아이의 비밀에 대해 말해주지 못한 것도 바로 제 남편의 아이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소연이의 남편에게 연락을 해 모든 걸 다 알렸어요. 그리고 저는 소연이한테 소금을 뿌렸죠. 당장 꺼지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소연이는 소리를 깍 지르며 저희 집에서 나갔어요. 그날 저녁 모든 소식을 다 들었는지 남편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누워있는 아기를 보여주며 말했죠. 네 아기인 거 알고 있었지? 당신이랑 똑같이 등에 점이 있더라? 이 말을 하니 남편은 바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두 손을 싹싹 빌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딱 하룻밤의 실수였어. 다신 그럴 일 없을 거야. 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남편의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떤 여자가 이 상황을 봐주나요? 제 절친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아이까지 낳았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저희 집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남편을 지나쳐 현관문으로 가 문을 열었는데 소연이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의 남편 옆에는 소연이가 있었어요. 도망치다가 잡혔는지 꼴이 말이 아니었고 소연이의 남편도 화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자 대면을 했습니다. 소연이네 남편은 제 남편을 지금 당장이라도 한 대 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저희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저는 남편한테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을 생각이었죠. 그리고 소연이네 남편도 저와 똑같았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연이는 당연히 제 남편과 다시 재결합을 할 거라고 예상했나 봐요. 하지만 제 남편의 의견은 소연이와 달랐습니다. 절대 소연이와 부부가 되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거든요. 그 말에 소연이는 많이 상처를 받은 걸로 보였고 저는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만 주기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했죠. 저희는 다음날 넷이서 다 같이 법원으로 가서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두둑히 받았죠. 저와 소연이네 남편은 상간녀 상간남 소송도 했습니다. 그들이 돈에 허덕이는 삶을 옆에서 바라보는데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두 사람한테 위자료를 줘야 했고 양육비까지 내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도 불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이 망가져가는 모습이 최고의 복수였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갈라서고 더 잘 살아갔습니다. 신경 쓸 것도 없었고 달마다 위자료가 들어오니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그들은 결국 스스로의 무덤을 판 것이죠. 앞으로 저는 저를 위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역시 연애는 많이 해봐야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